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즐거운 이유는 금요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네. 이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아바타2가 물의 길이 아니라 1000만 관객의 길을 가고 있네요. 네. 네, 800만 넘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한 게 네. 다른 경쟁작이 없다라는 것도 솔직한 소회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작이 많은 가운데서 이게 독보적이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별다른 또 이렇게 대안이 없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볼 만한 영화라고 한다면 뭐 선택할 만한 작품이 또 아바타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자면 그 코로나 이후에 극장용 영화와 OTT 집에서 보는 영화가 딱 이렇게 둘로 좀 나뉘어버리는 형국으로 가서 좀 이게 좀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바타를 교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2D로 봤거든요. 3D로 안 보고 멀미 날까 봐. 네. 그런데 그게 주변에 있는 2D 극장이니까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설이 좋고 네. 그다음에 조금 새로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는 뭐 거의 뭐 한 달간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근데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맞습니다. 심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 분기점을 넘기가 또 어렵다는 워낙에 그러게요. 워낙, 그쵸? 너무 많은 돈 지금 그게 뭐 4,500억이다, 네. 6,000억이다. 말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이유가 네. 아마 이제 홍보비는 나중에 추산이 될 듯하고요. 나중에 비용이 계속 추산된 거 아니에요? 예산은 맞습니다. 4,500만이었는데 네. 아우 이제 특수 촬영하니까 좀 더 드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결론이 나고 나서야 손익분익이 사실 얼마였다라고 이제 결론이 날 듯합니다. 예. 사실 이런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는 이 아바타2의 위험 속에서 조용히 꾸준히 은밀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간판을 걸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은밀하진 않군요. 그냥 보면 보이니까요. 일본 영화 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인데요. 작년 11월 말부터 개봉해서 꽤 오래됐죠. 이렇게 한 달 넘게 상영이 되고 있고요. 입소문만으로 벌써 73만 명. 13만 명이면 좀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블록버스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작이 소설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잔잔하게 사랑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또 화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렇게 한 작품이 좀 길게 상영이 되면서 잔잔하게 오래 상영이 되면서 사랑받는 게 좀 드문 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 영화들은 원래 이런 방향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뭐 가령 뭐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도 여름에 개봉했지만 뭐 쭉 계속 상영이 되다가 네. OTT까지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영화고 워낙에 팬이 많다고 그렇죠. 하지만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영화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소설 열풍이 좀 불었던 때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 맞습니다. 이럴 때. 무라카미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조금 90년대 조금 초였고 안피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키상이라고 부르는 이를테면 조금 가벼운 소설들 네. 뭐 남쪽으로 튀어라라던가 네. 해서 우리나라 영화화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던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던가 네. 이래서 조금 로맨스 소설들 특히 좀 10대 하이틴물 소설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그래서 뭐 이만갑이라던가 네.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은 TV 프로그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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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탈북민들 만나러 나오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던가 이런 영화들이 뭐 리메이크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로맨스 영화에 대해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네. 요게 오히려 그냥 일본 영화 하면은 이제는 로맨스 영화구나라고 하는 공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네. 공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소설을 읽으시고 그리고 영화도 보러 가시면서 요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는 왜 홍콩 영화 하면은 무협 영화다. 네. 라고 인식이 됐던 시절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요새는 일본 영화 하면은 10대 하이틴물 로맨스 영화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듯합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레트로합니다. 아날로그적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럼 이제 나이 들면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저도.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살아봐 똑같아. 누구랑 살아도 별 차이 없어. 이제 이건 제 버전인 건데. 그렇죠. 근데 저런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나한테도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나. 네. 이게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행성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잖아요. 네. 그냥 오늘 하루치의 기억이 잠들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 딱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서부터 딱 써 있습니다. 놀라지 마. 너는 기억 상실증, 이를테면 단기 기억증 상실 환자야.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환자니까 너는 이름이 누구고, 네가 지금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네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아침에 뭘 먹고, 이렇게 일과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뭐 어떤 영화 생각나세요?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를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 마지막에 이거 스포가 되지 않겠죠 이제 와서는. 네네네네. 스포라고 하긴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그 결혼을 하고 네. 아기까지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일어나자마자 놀랐는데 TV 그 비디오가 재생되면서 결혼 장면부터 아기를 그 만지는 그 장면들이 쫙 하고 나중에 이제 크레딧 올라가면서 오버 더 레인보우 그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막 네. 그것만 한 20번씩 돌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같은 소재에 대한 미국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해서 그 굉장히 사랑스럽게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었다면 아주 비극적 버전은 메멘토죠. 메멘토. 아, 네. 5분마다 기억이 상실되다 보니까 계속 포스트잇에다 쓰고 사진도 몸에다가 찍고 막, 몸에다 네. 문신도 찍는데 그 사람 하고 싶은 게 복수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사랑을 하는 두 이야기와 이제 하나는 복수를 하는 거라면 요 얘기는 거기에 이제 멜로 버전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맨틱하지만 웃기는 코믹 버전의 50번째 키스가 아니라 이 얘기는 절절하게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손을 잡았던 그 촉촉한 감성을 내일은 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애틋함을 그려 나가는 거고요. 이 감성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이 사랑이 지워진다 해도 그래 오늘 1월 6일인데 내일 1월 7일이면 어차피 지워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50대 감성이 아니라 네. 이제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나한테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 맞아요. 오늘 하루가 1월 6일이 지워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디든 기억해 두고 싶고 네. 그래서 그날을 어디든 막 둘이 몰래 기록하고 싶고 이런 어떤 감성을 되살려주는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조금씩 아껴서 보시고 계시고 지금 80만 가까이 보시고 계신다는 건 최근에 이 감성을 채워주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심지어 웹툰이나 만화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져 있는 부재한 감각들을 그래도 채워주는 소위 말하는 레트로 감성인 거죠. 과거 감성을 이제 채워주기 때문에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시면 이게 좀 몇 년 되지 좀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감이 안 잡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좀 레트로한 느낌이 좀 들고요. 오. 그거는 일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별로 지금 보셔도 이게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보다 아주 최신형 같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2022년 영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막 최신식의 느낌이라기보다 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뭐 러브레터의 그런 느낌들과 느낌이 굉장히 공유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 혹시 뉴진스의 네, 디토라던가 OMG 같은 음.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더라도 이 레트로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요것과 좀 맞물려서 감성은 레트로하게 하지만 출연 배우들은 매우 젊은 배우들로 이 표현은 좀 젊게 해서 이 영화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잊어버리고 있는 부재하는 감각들을 되찾는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좀 영화관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 주인공 옷이랑 헤어스타일이 제가 딱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요. 입었던 그런 느낌도 오히려 좀 있어요. 굉장히 뭐 세련되고 지금 일테면 뭐 2021세기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여자 배우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상실한 듯한 느낌이 네. 더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퍼뜩 떠올려 봤는데 저렇게 절절하고 하나뿐이 없을 것 같은 사랑을 그린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최근 거 본 거 중에는. 아 최근 거 중에 오히려 이제 진짜 러브레터. 예, 너무 오래됐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맞아요. 초나 가야 그 영화들이 생각이 나고
아주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첫 키스만 50번째도 그때 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이게 또 전성기가 잠깐 맞아요. 있었었네요. 지금은 거의 최근에 로맨틱 코미디 혹은 로맨스 영화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생각하면 일본 영화는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좀 지났지만 뭐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 네, 네, 뭐 맞아요. 그런 영화 같은 같은 거 보면- 감독입니다. 네. 네. 아, 그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네. 봐야겠네요. 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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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제가 그 어제 기사를 본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 네. 그리고 응사 응칠이 이제 10주년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응팔은 아직까지 10주년이 안 됐지만 벌써. 그 응사와 응칠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그런 감성들은 다 항상 분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심장 안에 맞아요. 일정 포션을 항상 주주처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건드려 주느냐의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저런 감성의 영화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사랑 안 해본 사람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감성을 원하는데 보여줄 수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일본 영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놀랬던 게 뭐냐면 네. 일본 영화면 헐리우드에서 들어온 영화와 맞먹을 정도의 그 순위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에 일본 영화를 왜 보는 거지? 라고 할 정도로 현저하게 인기가 줄었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 또 일본 영화가 금기이던 시절이 꽤 있어, 길어서 네. 뭐 많은 분들 그랬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뭐 논노 잡지 이런 것들 저 진짜 많이 잠실 롯데월드 옆에 가서 이렇게 잡지 코너 가서 사보고 이랬거든요. 저희 필통도 만들었어요. 네, 만들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꺼운 종이 네, 사가지고 거기다 모르는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만들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드보드지로. 하드보드로 가방도 하드보드지로. 만들고 맞아요. 가방은 안 만들었지만. 네, 가방까지 저도 못 만들어봤고 가방도 만들고 필통 정도는 만들어 보기도 네. 했는데 그 약간 금지되니까 훨씬 더 욕망이 강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문화의 고삐가 좀 풀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유를 만끽했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하루키 문학도 정말 정식 번역돼서 들어오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일본 영화가 오히려 이렇게 개방이 되고 많이 보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이전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먼저 탔고 여우주연상도 먼저 타고 뭐 베니스 영화제라든가 영화제에서도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우리나라에서처럼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 받았느냐 생각과 달리 그렇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큰 영화사가 3개 정도 있는데요. 네. 도호, 토에이, 쇼치쿠라는 영화사 3개가 있지만 도호 영화사가 78%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이에요. 말이라면 그렇다면 과하게 얘기하면 도호 영화사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얼마인데 세상에. 그렇죠. 이 정도면 게다가 영화 배급사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80% 영화관도 도호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가 요즘에 이온 영화사가 조금 새로운 뭐 3D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점유율을 넓혔다고 하지만 만드는 사람도 배급하는 사람도 영화관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CGV 많다고 하잖아요. 네. 14%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네. 그러면 체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도호가 78%라면 어느 정도일지.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말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엔 도호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 입김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느끼는 일본 영화에 좀 생동감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워낙에 채널이 많고 방송사도 많고 그리고 영화 제작사도 많고 여기에다가 OTT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즐거운 비명이잖아요. 볼 거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OTT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못 보지 보는 정도로. 볼 게 없어서 못 보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볼 것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 장르가 독특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장르밖에 볼 게 없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대요. 이를테면 독특한 말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자면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대사들 있죠. 네. 네, 아주 일본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뭐 네, 네. 애니메이션 말투로 저 여성 배우가 똑같이 말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지아. 네, 그래서 뭘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예쁘게 말하지만 사실상
약간 우리가 보면서 요즘 말로 뭐 항마력 돋는다 내지는 되게 오글거린다 표현하잖아요. 일본 분들도 똑같이 느끼신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상어는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매우 특화된 장르라서 우리는 가끔 저 감성을 느끼기 위해 선택하는 거지만 일본 분들에게는 특히 내수 시장에서는 약간은 소위 말하는 오타쿠 문화처럼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장르가 더 특화돼서 좋은 부분도 있고 세계적으로 오히려 특화된 장르가 되어가고 있지만 네. 일본 내부에서는 되려 우리도 오징어 게임처럼 좀 박력 있는 거 만들면 좋겠고 사랑의 불식차처럼 그렇죠. 좀 재밌는 얘기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산업 구조와 연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일본 드라마가 그 당시 한국 드라마에 비해서 너무 소재도 다양하고 정말 독특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그 자본력 때문일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할 때 오타쿠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냥 파고들면서 뭔가 만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지금 장기 침체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매번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 일본 사람들도 과거 자신들이 10대 시절에 어떤 그 풋풋한 사랑을 꿈꾸고 그때 걸 다시 이제 반추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래서 항상 뭐 하이틴 맞습니다. 너희들의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여봐 10대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싱그러워 그러면서 뭐 시골의 여름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매미 소리 들리고 이런 영화가 되게 많아서 오히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교조적이다.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회색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은 아름답고 10대는 아름다운 거고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걸 계속 주입해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깔려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만화책도 여전히 잘 되고 TV 애니메이션도 잘 되고 영화판 애니메이션도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르가 거의 마찬가지 영화사 독점처럼 한 80% 정도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카데미 그 외국 그 국제 장편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 과거에 수상했고 본상 후보에도 올랐잖아요. 맞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일본에선 관심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자원이라는 거 한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쪽을 보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이건 장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재의 맞아요. 다양성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가 쏠리다 보니까 실사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는 최근에 어제 집에 최근에 사니까 남편이 슬램덩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송태섭이 주인 슬램덩크가 또 나온디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 작은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전 서태웅 좋아했어요. 아. 저는 강백호처럼 거친 남자는 별로입니다. 네, 저는 윤대엽파였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게 참 재밌는 게 지금 로맨스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도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지지라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현상 좀 주목해봐야 될 듯해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주요 세대들은 물론 젊은 세대도 있지만 지금 가장 경제주 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가 지금 엄청나게 전폭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첫날 개봉해서 보고 있는 아저씨들이 혼자 앉아서 훌쩍이고 있더라. 여러 번 볼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 눈물 흘리고 네. 있더라.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다카시 감독이 새로 넣은 그 부분을 불만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작에 없었던 부분을 조금 더 넣은 부분. 네. 그러니까 원작 팬들이 많이 보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들이 한동안은 좀 레트로 열풍을 타고 분명한 인기를 누릴 것 같고요. 지금 슬램덩크 인기는 시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좀 많이 보는 그런 중장년층.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소비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여력도 되지만 대상이 별로 없었던 없었거든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뉴진스의 레트로 같은 것도 지금 생각보다 소비층이 40, 50대로 맞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소비층을 겨냥한 이 레트로 열풍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로 넓어지고 있는데 슬램덩크도 그중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화가 전문 매장이 강남에 생겼을 정도로 거기 가신 분들 보면 다 제가 이제 뭐 위아래로 이제 비슷한 연령층인데 슬램덩크가 이제 저게 보게 되면 좀 있으면 또 예전 거 다시 불러서 보게 되고 맞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탑건을 여러 번 아저씨들이 맞습니다. 반복해서 봤던 네. 것처럼. 그 예전 작년에 애니메이션. 가장 잘 된 영화도 생각해 보면 뭐 1000만 넘었던 범죄도시야 이제 약간 한국 영화라고 하지만 매버릭도 30년 전의 추억을 맞아요.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이 슬램덩크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90년대 초의 기억을 불러온 제가 거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막 서로 그 나이는 드러내지 말아요. 아, 저는 저걸 이제 빌려오잖아요. 그러면 네. 삼남매가 앉아서 제 여학생이었는데도 앉아서 정말 너무 많이 봤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은 일종의 거의 뭐 종교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지금 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그 표도 약간 오리지널 티켓이 있고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놨잖아요. 사진 찍을 수 있게 다들 가서 수줍게 아저씨들이 사진 찍고 또 안 하던 SNS에 또 올리기도 그거 하고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때가 일본 문화가 굉장히 성장했고 어쨌든 일본이 이 버블이 한창이던 시절이 이제 꺾이면서 또 다른 문화들이 또 그 버블을 마지막으로 지는 꽃이 아름답듯이 향유했던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 향유했던 문화들이 또 하나 이 퍼스트 그 슬램덩크라던가 슬램덩크 시리즈라던가 그때 당시 뭐 드래곤볼이라던가 맞아요. 한창 만화로도 꼽히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네. 요게 좀 한동안 강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슬램덩크를 인생 만화로 꼽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서도 저도 왼손은 이제 거들 뿐이야. 뭐 그렇죠. 이런 그거랑 뭐 명대사. 그 포기하면 왼손은 편해. 네네네. 라든가 이거 마지막에 쫙 하고 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치면서 네네. 서태웅 강백호가 하는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는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그 독특한 목소리 뜨거운 태양을 가르며 그거 그렇죠. 코트리 가르며 그것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결국엔 영화도 지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탑건 2를 제작하는 것이 새로운 소재로 한 어떤 그런 해군 그 비행단에 관한 이런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정층이 봐줄 거니까. 네. 슬램덩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보다 과거의 추억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기존에 40대, 50대가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확실히 조금 그런 경향들이 한동안 있을 듯 하고요.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은 그 과거가 좋았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추억에 대한 반추 효과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보수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이거는 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안정 효과도 있을 듯해요. 이 두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도전을 하기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더라도 작년 영화계에서 엄청난 그 노력을 했던 그리고 많은 투자 비용을 들였던 영화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시도를 했던 뮤지컬 영화 영웅 같은 경우도 아직은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게다가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은 더 시도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에서 볼 영화라는 게 뚜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영화관에서 그리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면 기왕이면 멀리 가서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좋은 영화관에 더 비싸게 내고 보겠다. 극단적인. 맞아요. 예약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선택들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거 아니라면 그냥 어쩌면 동네 영화관은 안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이게
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우리 왜 양극화하던 것들이 이제 문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 우려는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나 일본의 유명한 감독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내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에 비해서 거기가 만약에 약간 회 떠놓은 회라면 한국은 화로 같은 느낌인가 봐요. 시장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다양한 영화들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국 영화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하는 지금도 우리나라 OTT도 말하자면 디즈니에서 디즈니 물량 공세했는데 안 통하잖아요. 네. 우리 컨텐츠 없으면 우리는 안 안 보는 보잖아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컨텐츠도 그냥 말랑말랑한 얘기를 다뤄서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현재적인 문제, 그리고 좀 도전적인 문제나 조금 약간 논쟁적인 걸 다뤄야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 감독들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시장이 일본 시장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 아까 영화관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개인이 사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비로요? 거의.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복지가 수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우 어렵고요. 퐁당퐁당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거기는 훨씬 더 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냥 애니메이션 하나를 거의 1년 내내 상영하는 분위기. 귀멸의 칼날을 1월부터 10월까지. 근데 그게 장사가 또 되거든요. 귀멸의 칼날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한 영화에 10달 걸어놓으면 시민들이나 난리 관객들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난리가 날 텐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조금은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럽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외국의 많은 감독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한국 영화를 계속 변화를 하게 만드는 건 저는 맞는 듯하고요. 일본 감독들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냥 나가서 만들겠다. 차라리. 나가서 만들게 돼서 헐리우드 진출한 감독들은 벌써 너무너무 많고요. 네. 그러니까 배틀로얄 만들었던 소노 리온 감독도 이미 나갔고 스태프들조차도 일본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더 내 이름과 내 작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일본 내부는 더 조용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 다 네. 나가버리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또 우리도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이렇게 진출이 더 쉬워지게 되고 한국의 스태프들과 배우와 감독들이 더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가 되게 되면은 여기 우리의 제작 환경이 나빠지게 될수록 오히려 이 인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더 넓어지게 되는 그쵸. 자본이나 되는 제작 거죠. 규모가 헐리우드랑 맞습니다. 완전 다르니까. 네네네. 독점의 폐해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거에 정말 충격받았던 게 일본 대부분이 월급 감독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감독들이 왜 내부에서 그거를 그렇죠.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너무 뻔한 스토리로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 영화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체가 1인당 연간 관람 횟수가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0.8회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인은 그래도 4회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일본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 전체에 대해서 아예 조금 그런 걸 내려놔 버렸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일본의 영화 값이 네. 다른 물가에 비해 비쌉니다. 아 비싸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이 물가가 상당히 안 올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월급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평균적으로 식사를 라멘 정도를 한 4, 5천 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랑 비교되죠. 네. 그런데 일본의 그 물가에서 영화 비용은 18,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네. 식사의 한 4배 수준이니까 네네. 굉장히 특히 젊은 세대가 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3만 원, 4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 영화 비용의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주 큰 맘 먹고 영화를 그렇군요. 봐야 하는데 게다가 1년 내내 걸려 있으니까 약간은 아무 때나 내가 마음을 먹고 중요한 날 본다라는 의미가 더 커지는 듯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도 영화 비용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 일본 공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상상력이 진짜 무한대인 맞아요. 것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컨텐츠인데 최근에 정혜인 씨가 주연한 커넥트
히트라고 하는 드라마를 일본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감성도 정혜인 씨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낯설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일본 감독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OTT와 우리나라 그 배우와 스태프들의 작업을 훨씬 자유로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되려 네.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는 저는 반갑습니다. 한국이 영화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고 있고 훨씬 더 그러니까요. 자유롭고 편하게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되면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영화 결혼 라쇼몽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양적 감성이라는 걸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네. 이러다가는 일본 영화 산업이 사실 세계에서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네요. 한 페이지라 표현하죠. 한 단계에 있어서 네. 약간 그 어떤 앞쪽 중국 문화 다음에 이제 일본 네, 문화 네. 이런 어떤 단계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야, 이게 영원한 거 없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도 들고. 좀 염두에 둬야 될 문제인 듯해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한때 워낙에 꼽혔던 문화가 이렇게 된 걸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너무 네. 또 돈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네.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네. 좀 걱정되면서 그래도 또 귀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깨달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